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로그인 했으면 안 했으면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건드려줘야 될 거는 간단해요. 지금 어디서 로그인을 했나 안 했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페이지가? 그쵸, 얘가 알아야 돼요. 이 버튼을 누를 때 넘어가는 페이지가 아니라 이 버튼 자체가 만들어지는 detail.jsp, 이 친구가 해당 정보를 알아야 권한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고 버튼 자체를 안 만들어주거나 만들어주거나 할 거니까. 그래서 detail.jsp가 이 일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디테일 서블릿에서 애초에 이 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에 리퀘스트에 그 정보들을 담아줘야 된다는 거죠. 정보를 담는 방법은 메인 페이지 서블릿에서 이미 해봤어요. 세션 사용하기 위해서 리퀘스트 안에 있는 get 세션 꺼냈고요. 그리고 나서 변수, 이거는 왜 만들었죠? 로그인이 안 되어 있을 때 그냥 이 작업을 해버리면 에러가 날 거니까.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게 널 검증 대신에 해주는 방법이었죠. 전 이만큼을 복사할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 서블릿에서 가져올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은 위로 올라가도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이기만 하면 돼요. 전만 되면 돼요. 전만. 근데 세션을 꺼냈고 사용하는 거는 뭐 여기 있어도 그만, 위에 올라가도 그만,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기다 놓도록 하죠. 여기서도 똑같아요. 세션 쓰려고 리퀘스트 안에 있는 get 세션 꺼내온 거죠. 돌아다니고 있는 get 세션을 꺼내와서 그 다음에 변수 하나 만들어주고, 이게 널이 아닐 때, 실제로 얘가 뭔가 값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이 변수에게 진짜 로그인 멤버 아이디를 넣어주겠다,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의 번호를 넣어주겠다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리퀘스트의 set attribute까지 해줘야 이 포워드를 통해서 리퀘스트가 넘어갈 때 detail.jsp는 받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만큼을 추가를 해주고 나서 얘가 할 일은 뭐예요? 네, 꺼내야죠. 이제 리퀘스트 안에 들어있을 거니까 꺼내야 돼요. 근데 꺼내는 것도 우리 여기 있죠. main.jsp 요 위에 꺼내 쓴 거 있으니까 얘만 좀 복사를 해다가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로그인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얘 가지고 알 수 있죠. 근데 얘 가지고는 뭐도 알 수 있어요? 권한이 있나 없나도 알 수 있어요. 왜? 회원 번호니까. 우리가 아티클이 갖고 있는, 게시물이 갖고 있는 정보 중에 누가 쓴 글이냐 라고 하는 정보가 아티클 안에 멤버 아이디로 저장이 되고 있어요. 그 멤버 아이디는 멤버 테이블 안에 있는 아이디 컬럼과 일치하는 컬럼이니까 서로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 컬럼이 맞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면 우리는 로그인 했나 안 했나 가능하고 권한 체크도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해주면 되는데, 이것도 좀 복사를 해볼까요? 이런거 이만큼 복사해 와서 일단은 요런데다가 일단 붙여넣기를 좀 해보고, 이게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거니까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때는 안 보여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하죠. 얘는 로그인 했을 때 뭘 보여주고 로그인 안 했을 때 뭘 보여주고 이런 게 아니라 로그인을 했고 권한이 있을 때에만 버튼이 보여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조건을 바꿔주고, 이건 이제 로그인을 했을 때죠. 얘가 -1이 아니다 이 경우니까, 이게 이 조건이 참여되려면 로그인을 한 경우, 그쵸? 그 경우일 때만 얘네가 아니라 얘네를 보여주면 되겠죠. 근데 이게 div로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요. 자, div 안에다가 안 넣어놓고 얘를 바깥에 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목록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밑에 수정 삭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래는 목록, 수정, 삭제 이렇게 나오고 있었잖아요. 이 형태를 유지하되 나타나거나 안 나타나거나 이렇게 할 거니까 얘가 그냥 div 안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될 때만 a 태그가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로그인을 했을 때에다가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겠죠. 일단 이것부터 테스트를 할까요? 자,
지금 아마 서버를 껐다 켰기 때문에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가 사라져서 로그아웃 상태일 거예요. 그럼 수정 삭제가 안 나오면 되는 거죠. 안 나오네요. 그쵸? 로그인 안 한 상태일 때 잘 안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홈에 가서 로그인을 해보죠. 이번엔 테스트 2로 한번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리스트 들어가고 상세 보기 들어가면 얘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얘는 안 나와야죠. 유저 1 거잖아요. 아, 지금 현재는 나오겠죠. 우리가 아직 권한 체크를 안 했으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서 하려고 하면 되겠죠? 안 막았으니까. 이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이걸 막아야 됩니다. 지금 일단 로그인 하나만 체크한 거는 가능했고, 이제 여기에 추가적으로 줘야 되는 조건이 누구랑 누굴 비교해야 되죠? 그쵸, 아티클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랑 지금 현재 로그인 되어 있냐 라고 물어봤을 때 썼던 얘랑 비교를 했을 때 그게 일치한다면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권한이 있는 경우니까. 그럼 얘가 로그인을 했고 권한도 있어야 돼요. 엔드로 엮을 수 있겠죠? 여기서 얘는 이걸 갖다 씁시다. 얘랑 얘는 인트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죠. 로그인 대 멤버 아이디. 얘는 일치를 해야 되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엮어버리면 이건 로그인을 했을 때가 되는 거고, 얘는 뭐예요? 권한이 있을 때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둘 다 만족을 해야만 버튼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쵸? 아, 그러네요. 멤버 아이디. 오, 좋은 지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얘가 이제 게시글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 회원 번호랑 이제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번호랑 비교를 해서 같을 때 버튼을 잘 만들어 주겠죠? 자, 다시 새로 고침을 좀 해보고, 첫 번째 글 들어가면 버튼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되죠? 안 나오네요. 두 번, 이거 2번 글 들어가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죠? 잘 나오네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제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스프링부트로 넘어가도요 비슷해요. 이거랑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해서 버튼을 나타나게 하거나 안 나타나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다만 그때 가면 이 스크립트릿을 안 쓸 거고요. JSTL이라고 하는 이제 JSP 안에서 자바 문법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진 문법들이 있어요. 그걸 활용을 할 건데, 그걸 쓰기 시작하면 아주 좋습니다. 얘는 상당히 불편한 요소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 실제로 지금 버튼이 막혀 있는 거지 권한이 없다고 해서 지금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제가 지금 2번 회원으로 들어와 있죠. 유저 2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두 모디파이 해요. 그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요청을 보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안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처리 이제부터 해볼 겁니다. 일단 버튼 나오는 거는 했고, 그러면은 실제로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처리는 어디에 가서 해야 되죠? 이건 모디파이 서블릿에 가야죠. 두 모디파이 서블릿. 실제로 작동하는 애는 얘니까. 그죠? 사실 이것도 여기다가 아티클에 모디파이 해놓고 파라미터로 뭘 받아볼까요? 지금 유저 2로 들어와 있으니까 2번 글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안 돼야 돼요. 못 넘어가야 돼요. 근데 가요. 이것도 막아야 돼요. 그럼 얘는 어디서 막아요? 얘는 아티클 모디파이 서블릿. 왜냐면 저 JSP한테 일을 넘기는 애가 얘니까. 여기서 넘기기 전에 세션에서 꺼내와서 확인해 봐야 되죠. 그거 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디테일 서블릿에 갖다 놓은 게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이거 모디파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요청을 JSP한테 넘기기 전에, 일을 넘겨버리기 전에 일단 세션에서 꺼내와요. 이거 꺼냈죠? 값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세팅
세팅은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얘는 뭐 JSP로 넘어가서 직접 판단할 건 없으니까, modify.jsp 안에서 뭔가 판단하고 해줘야 되는 건 없으니까 애초에 못 들어가게 막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메인 페이지 서블릿, 메인 페이지가 아니지, 메인 페이지 말고 어디였지? 리스트 서블릿, 여기서 글쓰기 버튼 막았던 방식, 그 라이트였구나. 아티클 라이트 서블릿, 여기서 이 방식,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조건 걸어주고 이 조건이 부합할 때 그때는 내가 응답할 거야, 이게 아니면 얘가 응답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모디파이 서블릿에 가서 여기다가 이제 권한이 있나 없나 봐야 되죠. 해당 권한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요? 응? 누가 말씀하시죠? 그쵸? 지금 여기서 가져오고 있는 이 아티클 로우, 얘한테 내가 지금 수정하려고 하는 게시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아티클 로우 안에 있는 get 멤버 id, 이 컬럼을 꺼내오는데 얘 형변환 안 하면 못 쓰죠? 스트링이 아니지, 인트 형변환 해주고 얘랑 누구랑 비교해야 돼요? 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랑 비교를 해야 되죠. 일치하지 않을 때를 비교를 하겠습니다.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 이러면 어떤 경우예요? 지금 권한이 없는 경우죠. 그럼 권한이 없을 때는 뭐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죠. 그 우리가 보여줄 메시지 보여주고 돌려보내야 돼요. 그건 이걸 좀 가져오도록 할게요. 넣어주고 여기다가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가 아니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라고 돌려보내고, 얘는 어디로 보낼까? 일단 버튼 자체는 막혀있는 상태니까 강제로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막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디테일로 보내버릴까요? 아티클에 잠깐만, 지금 모디파이죠? 그럼 이거 필요 없고 디테일인데 여기다가 인자를, 파라미터를 하나 넣어줘야겠죠? 여기에는 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이 뒤에다 뭐 박아줘야 돼요? 그쵸? 어떤 아이디? 아티클 로우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 얘를 넣어줘야죠. 근데 얘 같은 경우 아티클 로우에서 꺼내도 되고 그냥 여기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냥 써도 되겠네요. string format 이렇게. 그럼 %d 자리에 얘가 끼워져 들어갈 거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리스트 페이지에서 현재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인지 한 번만 더 확인을 하고, 안 되어 있죠? 다시 1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2번 글을 들어가려고 하면 권한이 없어야 돼요. 그죠? 지금 저 유저 1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아티클에 modify인데 id가 2번이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나오면서 다시 디테일 2번으로 돌아가면 돼요. 이러면 페이지 자체에서 버튼을 막아주는 것도 처리를 한 거고요, URL로 강제로 누가 밀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 둘 다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이걸 만약에 처리를 안 했다, 물론 이거 가지고서 누군가 값을 입력해가지고 강제로 뭔가를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다, 그럼 권한이 없는 글인데 수정이 가능하다, 삭제가 가능하다, 이러면 게시판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이렇게까지 막아준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막았으니까, 근데 이 방식은 사실 모디파이에만 들어갈 게 아니라 딜리트 쪽도 비슷하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근데 딜리트는 모디파이처럼 JSP로 넘기는 과정에 애초에 없죠. 그러면 그냥 두 딜리트에만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일단 우리가 하던 거 있으니까 두 모디파이 여기도 좀 추가를 해주고, 실제로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도 먼저 처리를 해주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쿼리가 날아가기 전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야만 제대로 막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걸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어디다가 내가 이 조건을 주고 막았을 때 불필요한 과정이 스킵될 것인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사실상 얘 같은 경우도 여기보다는
처리가 날아가기 전에 여기로 오는 게 낫겠죠. 그럼 아티클 로우가 없구나. 내려가야겠네요. 세션은 먼저 꺼내놓고 얘만 요런 데다가 뭐야 이렇게. 근데 이게 세션이랑 떨어져 있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얘는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갖고 내려와도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아니라 두 모디파이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이 쿼리가 업데이트 쿼리가 날아가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니까 얘 위에다가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두 모디파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쿼리 들어오기 전에 얘를 좀 가져옵시다. 얘도 세션에 어쨌든 필요한 거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를 좀 하고요. 여기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네요. 그럴 때 여기가 근데 얘를 막으려면 DB를 한번 갔다 와야 되겠군요. 안 그러면 해당 게시물에 대한 게시물이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를 알 방법이 없으니까 갔다 오긴 해야 되겠네요. 근데 그러면 좀 번거롭긴 한데 그래도 뭐 갔다 와야 되면 갔다 와야죠. 될 수 있나요? 우리가 이만큼 아이디를 이용해서 갔다 오고 그러면 얘가 빠져야 되고 여기서 권한이 없을 경우 리턴을 만나서 끝나버릴 거니까 다음 거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겠네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권한이 없는 상태일 때 이 상태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거 에러 날 것 같은데 to modify 그래서 타이틀 우리가 아이디도 지금 파라미터로 넘기고 있죠. 아이디 얘는 1번 글 그리고 타이틀은 바디는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을 때 권한이 없다. 에러는 안 나네요. 권한이 없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도 로그인 체크를 따로 안 했죠. 자 봅시다. 이게 디테일을 하나하나 잡기 시작하면 이렇게 할 게 많아져요. 생각보다.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는 버튼은 안 나오는데 아예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가 먼저 나와야 되니 그것도 해줍시다. 꺼내왔으니까 이런 데다가 이거는 메인이 아니라 리스트가 아니라 라이트 이거 그냥 가져오면 되겠죠? 가져와서 게시물에 대한 권한을 얘기하기 이전에 이런 거 하나 넣어주면 일단 로그인을 안 한 경우에 누군가 modify.jsp로 강제로 넘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얘가 먼저 막아줄 거고요. 그죠? 그리고 근데 얘가 널이면 조건을 이렇게 볼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라이트 여기서는 따로 변수를 안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쓴 건데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조건을 줘도 되는 거죠. 로그인을 안 한 경우를 체크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여기다 변수를 이미 만들어 놨으니 이런 식으로. 그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여기서 아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일 거예요. 저는 modify 에다가 뭐 아이디를 한 2번을 했다 이렇게 권한 얘기를 하기 전에 너 로그인부터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로그인으로 보내버리면 좀 더 깔끔. 그리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서 modify 아이디 2번 지금 1번 회원으로 로그인 했으니까 권한이 없어요. 이때는 권한이 없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경고창을 날려주는 것도 웹에서는 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처리를 다 해주긴 해야 돼요. 좀 번거로워 보이긴 하죠. 그래도 이런 처리가 잘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큰 문제 없이 웹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또 모디파이 했으니까 두 모디파이 쪽도 로그인에 대한 체크를 하나 추가해 주죠. 이거 하나 여기다가 넣어주면
권한 없다 얘기하기 전에 일단 얘가 한번 걸릴 거니까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방식 그대로 딜리트 쪽도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딜리트. 얘도 가져오는 쿼리 자체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거 좀 가져올까요? 이거부터 여기까지 두 딜리트 들어가서 이 밑에다가, 그러면 아이디 파라미터로 받아온 거 그대로 활용해서 쿼리 한번 날릴 거고, 가져온 걸로 세션에서 꺼내온 걸로 비교하고 권한 체크하고, 여기는 이거 빼주면 되고. 자, 되게 뭔가 복잡한 걸 한 것 같지만 사실상 별거 아니에요. 하나 잘 생각해서 만들어 놓고 복사 붙여넣기 밖에 안 했어요. 그죠? 심지어 하나 제대로 생각해서 만드는 건 마저도 다른 데에서 복사해 왔어요. 해야 되는 일들은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별로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복사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게 된다면 얘가 두 딜리트 하려고 할 때, 지금 저 로그인을 안 했겠죠?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엔 2번 회원으로. 그리고 이거 안 뜨게 못하나?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매번 뜨는 게 너무 번거롭네요. 글, 두, 딜리트. 지금 2번 회원으로 로그인을 했기 때문에 2번 글을 지우겠다라 그러면 지워져야 되죠. 잘 지워지잖아요. 그쵸? 그리고 나서 두 딜리트 하는데 3번 글을 지우겠다. 이때는 뭐가 나와야 돼요? 게시물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 상세보기로? 상세보기로 뭐 이건 그냥 냅두죠. 그리고 이런 건 어떨까요? 지금 2번 글 없어요. 2번 글 없죠? 이때 뭐가 나와야 돼요? 네, 해당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나와야 되는데 에러가 나고 있네요. 우리 아직 이런 것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기능들을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막상 테스트를 해보면 아닌 경우들이 꽤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웹 개발을 하고 나면 항상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걸 작성을 해서 정말 별거 아닌 거, 정말 단순한 거부터 시작을 해서 좀 꼼꼼하게 좀 심도 있는 기능 활용까지 다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기간 설정은 사실 이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년짜리 사업을 따면요, 회사가 1년짜리 사업을 따서 진행을 한다라고 치면 이제 보통 기획 단계에서 아무리 빨리 한다고 해도 대충 한 4개월, 5개월은 걸려요. 그럼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에서 7개월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이것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기획 단계가 계속 밀려가지고 더 늦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진짜 1년짜리 사업인데 막상 개발 기간은 한 3, 4개월밖에 안 남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의 기한 맞추기가 되게 빡세거든요. 근데 기한을 맞춰줘야 돼요, 우리는. 근데 웃긴 건 그 3, 4개월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딱 떨어지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 기획이 6개월 걸렸어요. 우리한테 6개월 남았죠. 6개월 동안 개발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냐? 6개월이 남았는데 이 6개월 동안 뭘 해야 되냐면요, 일단 퍼블리셔들한테 일이 넘어가서 화면단을 찍어서 넘겨받아야 돼요. 그걸 넘겨받는 과정에서 개발자들이 놀고 있는 건 아니고 간단하게 완전 초기 세팅 플러스 DB 연결, 그리고 DB의 테스트 데이터 이런 정도? 그런 작업하고 있는데 퍼블리셔가 화면단을 찍어서 줘요.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화면에 기능을 넣어가며 개발을 하는 거예요. 화면단이 안 나왔는데 우리가 개발을 시작할 수는 있어요. 근데 화면단 나오면 어차피 건드려야 돼요. 계속 다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화면단 나오고 보통 작업을 하는데, 자, 화면 나오는 기간이 뭐 빠르면 2, 3주, 느리면 한 달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린 벌써 또 한 달 까먹었죠. 5개월 남았어요. 자, 이 5개월 중에 마지막 한 달은요, 개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테스트 케이스, 그리고 뭐 산출물들 이런 작업해야 돼요. 그럼 우리한테 남는 기간 얼마밖에 없어요? 4개월이죠. 개발이 그래서 기한에 완전 항상 쫓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많은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약간 이제 SI 개발자들의 현실,
실태 같은 느낌인데 모두가 다 이렇다는 아니고요.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좀 평균적인 통계를 내보자면 보통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기획이 빠를 수가 없고 기획은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끌리는 거고, 왜냐면 이제 클라이언트와 미팅을 통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우리랑 맨날 미팅해 줄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 주마다 바뀔 수도 있고 매일마다 바뀔 수도 있고 몰라요. 그러면 이 요청을 어느 정도 이제 변경사항까지 다 수립을 한 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서 문서화를 해요. 그리고 그 문서화된 거를 개발자들한테 뿌려줘야 돼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간이 걸린다. 기획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DB 설계나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기획자들이 같이 하는데 그걸 기다리는 동안 개발자들이 만약에 다른 할 일이 없으면 그동안에는 개발자들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 1년짜리 사업들을 주로 한다라고 치면 연초에 개발자가 좀 한가해요. 연초도 아니다. 연초는 아니고 보통 한 3, 4월, 5월 요쯤에는 조금 한가해요. 그래서 일이 없어요. 근데 한 6월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반기는 없다고 봐도 돼요. 하반기에는 내 워라벨 이런 거는 없다고 봐도 되고, 그냥 나는 일단 이 기한 안에 다 찍어야 되니까. 근데 개발을 하던 중에 또 계속 클라이언트들은 요구사항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 놨어도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와요. 내가 맡은 역할 다 했다고 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 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린 상태에서 변경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걸 그때그때 처리할 수 있는, 우리는 그냥 딱 시작하면 최대한 빨리 많은 걸 만들어 내야만 해요. 초반에 여유 좀 있다, 이 정도면 되겠는데 하고 여유 부리다가는 이제 끝자락에 가서 집에 못 가요 아예.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이제 회사마다 다를 거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이런 경우가 좀 많더라. 저뿐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 뭐 개발자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좀 이런 얘기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그러면 사실 뭐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겁먹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상반기에 좀 여유롭다고 했던 그 말도 큰 의미가 없는 게요, 1년짜리 사업을 한다고 계속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12월에 만약에 끝나요, 계약이. 오픈을 해요. 의무 유지 보수 기간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어차피 할 일은 항상 있어요. 유지 보수 하면서 개발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하나의 프로젝트에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동시다발적으로 그 전에 하던 거, 뭐 유지보수, 새로 들어가는 사업, 이렇게 일이 항상 겹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파견 나가지 않는 경우에는, 타지로 파견을 나가서 막 6개월이고 1년이고 파견을 나간다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다 진행을 해요. 저는 실제로 동시에 4개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제가 관리하던 유지보수 하나, 유지보수 2개, 그리고 새로 들어가는 사업 하나, 그리고 그거 하던 3개를 하던 중에 또 사업이 하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동시에 4개를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내가 이건 잠깐 녹화를 좀 종료하고, 얘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던 거죠? 딴 얘기하다 까먹었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to delete. 게시물이 없는데 지우려고 한 경우, 그거죠? 그러면 이거 하나 추가해주면 되겠네요. 우리 거에다가 이런 거 하나 독사해서 붙여넣게 해주고, article row is empty. 맵을 가져왔는데 얘가 비어있으면, 근데 우리 이거 어딘가에서 하지 않았나요? 게시물이 존재하지. 그거 어디지? to login. to login에서 존재하지 않는 아이디? 여기 있네요. 이거였네. 아이디 체크할 때였네요. 이거랑 뭐 게시물은 좀 다른 얘기니까 아까 to delete is empty. 어쨌든 얘를 통해서 가져왔는데 얘가 비어있다. 그럼 해당 게시물 없는 거니까, 그럴 때는 해당 게시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땡땡번 게시물은
뭘로 보여줘도 별로 상관은 없겠죠? 우리가 뒤에다가 이것만 넣어주면 되니까. 근데 여기 로그인으로 보낼 게 아니라 어디로 보낼까요? 그냥 리스트로 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ID 써주면, 만약에 지금 여기 상태에서 서버 글 두 딜리트 그래서 2번 글 지우려고 하면 이제는 이게 잘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가 JDBC 아티클 매니저 할 때는 콘솔에 보여주는 거니까 이런 처리를 다 하면서 내려왔어요. 간단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생각보다 코드가 좀 길어지긴 해야 돼요. 근데 불필요한 것들은 하나도 없죠. 우리가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것들.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모디파이 쪽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실 여기부터 건드리긴 해야 돼요. 디테일. 우린 여기도 처리 안 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화면에서 버튼 자체가 없고 글 자체가 없고 한 경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처리를 제대로 모든 처리를 다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좀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저 채워보시거나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는 요거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건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스프링 부트 들어가면 제대로 쓸 거라 되게 간단하게만 좀 처리할게요. 이거 좀 정리하고, 자, 이거는 그냥 보세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 이거 간단하게만 할 거니까 요거 하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거 보면은 제가 아까 메인으로 돌아가기 버튼도 없고 좀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로그인을 해야만 뭐 글쓰기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도 만들어 놨죠. 그리고 이 글쓰기 버튼 같은 것도 로그인 안 했을 때 아예 안 보여주게 할 수도 있겠죠. 디테일에 지금 리스트에는 받아오는 게 없구나. 여기도 추가해주면 가능할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이제 배운 거 활용해서 처리하시면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요, 왜 이렇게 느릴까요? 네이버 무슨 일 있니? 자, 로그인을 해요. 메인 페이지에 로그인 했죠? 메일로 가요. 이렇게 오래 걸린다고? 이렇게 왔을 때 지금 이런 거 있죠? 내 로그인 되어 있는 정보 이런 거, 이게 없어요.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우리 거는 없어요. 여기서 로그아웃 못 하죠. 여기서 로그아웃 할 수 있죠. 이런 거 눌러서 로그아웃 할 수 있죠.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 줄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메인 페이지에다가 넣었던 그런 정보들을 각각 JSP에 다 추가해주면 그냥 돼요. 되기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뭔가 이 위에 보여주는 뭐 이런 데에다가 뭐 내 회원 정보 같은 거 간단하게 보여줄 건데, 이것들이 내용이 수정됐다. 그럼 수정된 거를 다 찾아가서 다 수정해야 되죠. 우리는 항상 이런 게 있으면 하나로 만들어 놓고 불러와서 썼잖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이거 할 겁니다. 되게 간단해요. 저는요, 이 밑에 있는 게시물 리스트 빼고 이거 있죠, 이만큼을 그냥 잘라내게 할 거예요. 아예 없애버릴 겁니다. 여기서. 그리고 나서 잠깐만요, div 이렇게 돼 있구나. 그냥 잘라내게 하면 돼요. 잘라내게 해버릴 거고, 위치를 JSP 폴더 밑에다가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여기에 이름을 파츠 정도로 하나 만들어주고, 아니다, 파트로 하지 말고요, 그냥 헤더 이렇게 지읍시다. 헤더로 지어주고, 그리고 나서 아니다, 헤더도 좀 이름이 적절하지 않네요. 그냥 의미를 제대로 넣어버리죠. 탑바 라고 짓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다가 JSP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탑바
JSP라고 만들 건데 일단은 그냥 JSP로 만들게요. 이러고 나서 아까 제가 복사해 온 거 있죠? 잘라내기 했던 거, 이 친구를 이렇게 붙여넣기 할 거예요. 저 지금 도큐먼트 타입 HTML 뭐 바디 헤드 다 지우고 그냥 붙여넣기 한 거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 이런 변수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럼 이런 변수는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겠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저는 얘도 잘라내기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할 겁니다. 이렇게. 자, 일단 이 상태를 만들어 줄 거고요. 이거는 들여쓰기를 한번 다 하는 게 깔끔하겠네. 이게 낫겠다. 자, 이 상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지금 메인 페이지 열면 안 나오겠죠? 여기 없으니까. 얘는 다른 JSP잖아요. 얘를 불러다가 일시킬 서블릿이 우리한테는 지금 없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다가 잠깐만요. 자, 이거 쓸 겁니다. 우리 썼던 스크립트리 똑같이 쓰는데 퍼센트 뒤에 골뱅이가 하나 붙었어요. 이러고 나서 이 뒤에다가 include라고 하는 걸 써줄 거고요. include 써줄 거고, 파일이라고 해놓고 땡땡 쌍따옴표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현재 main.jsp는 이제 경로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 include는 우리가 이제 여기에 쓰는 이런 경로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경로는 요청에 대한 경로였죠. 근데 얘는 이 파일 실제 위상을 보시면 돼요. 사실 비슷한 의미거든요. 둘이 약간 다르긴 한데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위상을 보는데 지금 main.jsp는 어떤 폴더에 들어있어요? 홈에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다가 include 뜻이 뭐예요? 포함하다 같은 거죠. 네, 여기다가 방금 전에 만든 탑바 JSP를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그럼 얘를 찾아가야 되죠. 그러면 지금 main.jsp 기준으로 같은 폴더에 있나요? 아니죠. 그럼 상위 폴더로 한번 가야 돼요. 그럼 홈으로 갔어요. 지금 홈과 탑바는 같은 위상이죠. 그럼 여기서 탑바를 찾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탑바 안에 있는 누구? 탑바라고 하는 JSP를 찾아 불러올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요, 잘 나오죠. 이거 캐시 때문에 나온 걸 수도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잘 나오죠. 분명 로그인 회원가입 잘라내기 해서 우리 코드에 메인 페이지에 없어요. 근데 얘를 불러오게 했더니, 얘를 불러오게 했다라는 건 이 내용이, 이만큼의 내용이 여기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이 메인 페이지 소스 까보면요, 들어있죠. 있으니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 있는 거는 불러왔기 때문에 있는 거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에밋 처음 깔았을 때 여기에다가 JSP랑 JSP F 추가했었던 거. 이게 사실 이 JSP F라는 애는 JSP 프로그먼트 파일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조각 파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파트가 아니지, 탑바로 이런 JSP를 쪼개놨죠. 조각으로 쪼개놨어요. 그럼 이런 애들을 보통 JSP F 파일로 만들어요. 지금 보세요. JSP F로 바꿨어요. 지금 여기 실제 파일명을 바꿨습니다. F를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불러올 때 JSP F 또 불러오면 똑같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방금 JSP로 불러올 때도 됐고 JSP F로 불러올 때도 됐죠. 똑같이 돼요. 둘 다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네 둘의 차이가 도대체 뭐냐?
얘네들은 되게 간단합니다. 뭐냐면은 이 JSP F 파일은요, 아니 JSP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F 말고 그냥 JSP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 탑바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라 뭐 리스트나 이런 데 더 필요하다, 여기도 똑같이 인클루드 넣어주면 들어오거든요. 이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서버 한번 돌아라. 자, 여기서 게시물 리스트 들어가면 이거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리스트 들어왔을 때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얘도 나와요. 그런게 뭐 로그인 회원가입 이런 버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JSP 파일은 내가 필요한 곳마다 무조건 다 인클루드를 넣어야 돼요. 얘를 꼭 넣어야 돼요. 얘를 안 넣으면 인식을 못 해줘요. 왜? 안 넣었으니까. 근데 JSP F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얘를 내가 만들어 놨던 내가 사용하는 모든 JSP 파일에 다 추가해야 된대요. 얘를. 그럼 하나하나 다 찾아가서 넣으려면 귀찮겠죠. 힘들 거고, 이게 JSP 파일이 이것만 있을 게 아니니까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럼 각각 찾아가서 다 넣으려면 귀찮아요. 물론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귀찮아요. 그럴 때 JSP F 파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얘일 거예요 아마. 얘인가한테 설정을 하나 넣어주면 모든 JSP 파일한테 얘가 인클루드 돼요. 우리가 이걸 따로 안 써줘도, 이걸 안 해줘도.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JSP F는 애초에 만들어진 이유 자체가 조각 파일, 이 조각 파일들을 모든 JSP한테 뭐 적용시키겠다, 이럴 때 보통 쓰는 거고요. 근데 내가 모든 JSP한테는 필요 없어, 나는 내가 필요한 데만 쓸래 하면 JSP F를 써도 되고 그냥 JSP를 써도 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진짜 모든 페이지에, 모든 JSP 파일에 다 들어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다 들어가게 하려면 약간 이런 것만 그래요. 그 스크립트 파일들을 묶어놓은 이런 애들만 보통 모든 페이지에서 로드될 수 있도록 넣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뭐 잘 많이 안 해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 건 아니고 그냥 JSP로 써도 된다. 근데 얘를 썼으면 인클루드 무조건 해줘야 되고, JSP F로 모든 애들한테 다 인클루드 시켜줄 거면 애초에 얘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설정할 때 모든 JSP 파일한테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대충 이런 거 들어가는 거예요. 뭐 설정을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쭉 하는데 그 안에 내가 포함시킬 JSP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에스터리스크 모든, 앞에 뭘로 시작하든 상관없어요. 모든 인데 뒤에가 얘로 끝나는 애들한테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JSP F 파일을 다 적용시킬 거야 라고 세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 JSP 파일만 세팅하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그러면 설정하는 게 더 귀찮죠, 인클루드 쓰는 것보다. 그래서 모든 파일에 적용시킬 때 보통 쓰는 게 JSP F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활용할 게 딱히 없어요. 모든 파일에 다 적용시킬 게 없어서. 자, 그리고 여기 리스트에다가 지금 추가를 했는데 얘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게 왜 안 되는 거냐면 탑바는 이게 필요해요. 탑바는 요청에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이만큼이 아까 이 자리에 들어갔다고 했죠. 그쵸? 이 자리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메인 페이지 서블릿이 main.jsp한테 이를 넘길 때 요청에다가 넘겨줬던 값들 있죠. 자, 지금 이런 거예요. 얘가 잠깐만요. 자, 지금 이만큼이 이 include 자리에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main.jsp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인 서블릿이 얘한테 이런 정보 안 줬대요. 그럼 얘 이거 어떻게 써요? 방금 리스트가 그래서 안 된 거예요. 리스트는 이런 정보를 준 적이 없으니까, 서블릿이.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했으니 리스트 얘만 한번 건드려 볼게요. 리스트 서블릿에 들어가서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게 많죠? 메인 페이지 서블릿, 여기 있는 이 친구 복사에다가, 이 같은 경우도 JSP한테 일을 넘기기 전에만 시키면 되겠네요. 따로 검증할 거 없으니까 이렇게만 추가를 해놓고 테스트를 해보죠.
또 꺼졌나? 너 왜 자꾸 나와? 얘를 그냥 해야겠다. 자, 이 상태에서 리스트 들어간다. 그럼 뭐가 나온다?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나온다. 탑바에 들어있는 로그인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로그인을 한 상태였다. 여기도 로그인 가능하겠죠? 해요. 근데 이거 로그인하면 메인 페이지 가겠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리스트 들어가면 로그아웃 나온다. 여기서도 로그아웃을 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단에 필요한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이런 상단 메뉴들, 이런 것들은 그냥 모든 페이지에 다 들어가면 좋은 것들, JSP F 파일로 만들어 놓고 설정을 하거나, 아니면 JSP 파일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필요한 곳에 인클루드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거까지만 할게요. 여기 로그아웃 보여주기 전에 얘는 로그인을 한 경우에만 이게 나올 거니까 이때는 이런 거 할 수 있겠네요. 좀 애매한데? 잠깐만요. 그러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겠구나. 우리 지금 멤버 아이디 이거밖에 세팅을 안 해놔서 이거 로그인 여기서 이거 했군요. 이거 넘겨주는 거 있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추가할까요? 메인 페이지에 가서 얘만 꺼낼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여기서 바로 넣어버립시다. 일회성으로 넣으면 되니까 request.set attribute, 이게 이름이랑 얘를 리퀘스트가 아니고 세션 get attribute 그래서 이름이 로그인 아이디, 이거를 여기다 세팅해주고 이 이름 그대로 쓸게요. 그러면 이제 탑바에서 이거 말고 하나 더 받아올 수 있겠죠? 여기를 이걸로, 여기를 이걸로, 얘는 스트링으로, 얘도 스트링으로. 그럼 이제 여기서 이것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로그인할 때 우리가 이거 두 개 세팅해 놨네요. 그래서 얘를 그런데 활용할 수 있어요. 한 칸에 나오면은 좋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는 뭐 스판 같은 거 하나 그냥 엮어주고, 이 안에다가 스크립트릿 열어서 로그인드 멤버 로그인 아이디 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하나 문구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리스트도 이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얘도 똑같이 쓰고 있는 거니까 이거 한 줄 리스트 서블릿에 추가해주고,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서버 켜져 있고 이 상태에서 로그인 테스트 1 테스트 1 이제 로드 됐네요. 다시 테스트 1 테스트 1 이렇게 나오고 있죠. 리스트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그대로 나온다. 이런 겁니다. 로그아웃 하면 리스트 들어가면 안 나온다. 이런 거죠.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제 JSP랑 지금 우리가 배우는 서블릿 활용해서 하는 처리는 요 정도까지만 할 거예요. 더 디테일하게 제가 모든 기능들을 다 잡지 않고 간단하게만 하고 지금 끝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런 거 하면 여기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들어갈 내용이 스프링부트 세팅을 할 거고요. 이제 실제로 진짜 스프링부트라고 하는 애를 사용을 할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한 거는 약간 스프링을 약간 활용한, 얘도 제대로 활용한 것도 아니에요. 약간만 활용한 방식으로 JSP AM 아티클 매니저를 만들어 본 건데, 이제 그 예시는 지금 다 드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더 꾸밀 수 있다 라고 만들어 드린 거고, 이제 실제로 스프링부트를 사용해서 진짜 웹을 좀 제대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그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크게 다르지는 않다.
해야 되는 일들은 고만고만하다.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이거 세 번째 게시판 만들어 보면서 느끼고 있죠.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랑 JDBC 아티클 매니저 했을 때랑 뭐만 달라요? DB 연결에 쿼리 날리는 것만 다르죠. 그리고 거기다가 JSP 추가되니까 뭐만 달라요? 네, 화면 보여주기 위한 화면 단, 그리고 그 화면과 통신하기 위한 서블릿, 이것만 달라져. 나머지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스프링부트로 들어가면 결국 비슷해요. 다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문법과 사용법들이 전혀 좀 다른 것들이 있어서 내용은 전반적으로 거의 똑같겠지만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같은 결이라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웹에 화면을 만들어서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니까 결국 똑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대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제 스프링부트 세팅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근데 스프링부트 세팅을 할 때 우리 SDS 다시 설치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이거 JSP 처음 들어갈 때 문제 좀 있었죠. 개인 컴퓨터 쓰시는 분들 중에서 만약에 문제가 없으셨던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하셔도 되는데 저는 좀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당장 마우스를 올려도 에러를 안 알려줘요. 이거 너무 불편한 거거든요. 이거 퀵패스 단축키가 컨트롤 1이에요 근데 제가 컨트롤 1 하면 이거 줌 땡기는 걸로 단축키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상당히 불편한 요소예요, 이런거. 근데 이것도 지금 뭔가 설정이 꼬여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SDS를 아예 새로 설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랑 똑같이 설치하실 분들은 새로 설치하시면 되고, 세팅 다 그대로 처음부터 다 할 거예요. 다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나는 그냥 쓰던 거 쓸래 하시는 분 있으면 설치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세팅하는 거 보시다가 난 이거는 안 했는데? 하는 거 있으면 그건 따라 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나 이건 다 했어 하면은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어쨌든 저는 다시 설치를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지금 한 내용까지 커밋을 하고 JSP AM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7분이니까 쉬는 시간 가졌다가 2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